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죠.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1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자, 오늘은 홍주원 소장이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 일단은 저는 뭐 남편도 없고 아기도 없으니까 저 나름의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네네. 좋은 실버타운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내가 손수 마련할 것이냐. 아이고, 왜 이렇게 실버타운 갈 생각만 해요? 야, 이거 슬픈 음악 깔면 아주 그냥 과간이겠는데? 그래서 재테크 수단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이 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훌륭한 접근 방식이세요. 왜냐면은 재테크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앞서서 생각하시는 자라는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MC를 보신 우리 서경석 씨는 네. 20대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 그러면 네. 30년 넘게 하신. 네,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인연을 맺게 된 게 이제 네. 96년인데요. 오. 이윤석 씨하고 스키장에 놀러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차는 폐차를 위해서 보내고 몸이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그 저희를 태워주신 분들이 바로 여의도 그 당시 증권회사 직원들이었어요. 야, 무슨 인연이. 그래가지고 그 형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놀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저는 이제 그 형네 계좌를 튼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주식을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주식 공부를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로? 네네네. 저도 들었어요. 막 어린이한테 먼저 코카콜라 주식 하나 사주고. 네네네. 야, 이게 우리나라랑 네. 차이가 많네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일확천금을 얻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네. 안 되면 무인도에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야. 조금 시작되는 경위를 보면은 보통 지인의 추천, 지인이 해봐라. 맞아요.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령 분위기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 큰 붐이 일었어요.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주식 투자 인구가 한 500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살짝 듣잖아요. 네. 다 주식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잘 됐잖아. 맞아요. 그때 주식 안 하면 막 다들 막 나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주식이 뭔지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 얘기하면 좀 화내시는 분들 많죠. 얘기도 하지 마라. 나 지금 주식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그건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주식을 제대로 알아보자. 뭐냐 주식이 도대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가 진단 한번 하면서 출발할까 합니다. 네.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댁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개 문항이 있죠. 네. 정성호 씨처럼 아직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그 지인들 생각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종종 지인,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종목 매수를 한다. 저도 하면서요. 두 번째, 바이오 임상 승인 뉴스를 보고 해당 종목을 사곤 한다. 세 번째, 지인이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크다. 이거 제일 커. 저는 이거는 없어요. 주변에 수익 난 사람이 없어요. 다 앓는 소리 합니다. 네네. 네 번째, 손절선을 정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고 버틴다. 다섯 번째, 이 정도는 돈을 잃어도 되니까 연습 겸 투자를 시작한다. 자, 이제 6번입니다. 한 종목의 투자금 50% 이상을 매수해 본 적이 있다. 7번째입니다. 네. 1, 2%의 등락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8번째, 주식으로 한 방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왠지 여러 개 걸리면 안 좋은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드네요. 9번째, 대출 또는 신용거래로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 자, 저는 뭐 다 보였어요. 저는 네. 딱 9개 중에 3개입니다. 3개. 저는 9개 중에 5개. 5개. 저는 만약에 제가
주식을 네. 지금 하고 있다라면 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6개 것밖에 6개? 아, 자신이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라면 6개. 와. 자, 우선 0개에서 1개까지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긴 없죠. 투자자로서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가능성이 있다. 2개에서 3개까지 해당되시는 서경석 씨. 분들은 네. 위험 단계. 아, 위험하다. 네. 약간 경계성 위험. 경계예요. 좀 살짝 경계에 걸쳐져 네. 있어요. 요 정도면은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 아. 5개라고 하셨던 네, 네, 우리 5개. 각현아 씨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단계. 주식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맞아요. 위험한. 그래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6개 이상이면 사실은 정상인이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정상인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네. 아, 이런 분 가능하겠어요? 고수. 그러니까 못 이런 모르는 사람이 친구 무서운 거예요. 갱생이 가능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고집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조금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 해요. 태도가 있으신가요? 인정 안 하죠. 아, 그거 인정 안 하시. 네네. 선배한테도 되더라고요. 네, 인정. 그러면 사실은 좀 갱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성호야 수고했다 들어가. 그래. 저 고집 봐요. 자기가 한번 마음 먹으면 저렇게 해요. 아, 네네. 아, 저는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고집을 부리셔도 저는 상관은 안 하는데 주식만큼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항목들이 우리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 네. 버려야 할 습관들이고. 아, 그렇죠. 저런 습관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주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식 기초 용어집부터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주식 교과서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주식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내용들 주식이 머니 채널 통해서 홍주원 소장이 직접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아, 이 얘기를 이거 정말. 다룰 줄 알았어요. 네. 기후 위기 시대 우리 두 분은 일상에서 언제 그것을 실감합니까? 아, 저는 뭐 일단은 출근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등교하잖아요. 앞이 뿌예. 아, 맞아. 아, 그리고 미세먼지. 미세먼지. 제가 전원주택 이런 분위기에 살거든요. 그래요? 예전보다 벌이 없어졌어요. 어머나. 꽃도 피는 시기가 지금 막 좀 다르고 야, 이거 좀 기후에 문제가 있다. 확 느꼈죠, 저는. 최근에 그 강원도에서 사고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천혜향, 레드향 남부지방에서 웬만하면 다 재배됩니다. 이야. 그만큼 더워지고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구 표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1도 네.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네, 네. 맞아요. 1도야 뭐.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네. 1도가 올라가면은 가뭄에 시달리는 국가가 지금보다 30% 이상 늘어나고요. 30%요? 네. 그리고 물 부족 국가가? 네, 물 부족 국가가 지금보다 20% 이상 됩니다. 아니, 뭐 1도 무시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였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3도가 올라가잖아요. 인류 멸망이고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에? 살기 위해서.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겠죠. 네? 자원을 찾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는 뭐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이야기는 뭐 아주 네, 네. 일반적인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배출되는 탄소하고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네. 탄소의 순 배출이 0이 되게 제로가 되게 하는 걸 우리가 넷제라고 맞아요. 하는 네,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자, 전 세계인의 그 화두인 만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이런 논의가 유럽이 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분야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국가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 네. 이 미국과 중국도 위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